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내버려 두다가는 큰일 난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나만 그래. 지은이는 구도 다카오미, 옮긴이는 최연주, 발행은 동양북스입니다. 직접 몸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일, 가사, 육아 등으로 하루하루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으로 인해 몸은 여러 번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정작 몸의 주인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그러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만성적 피로감, 무기력감, 변비, 냉증, 부종, 두통, 피부 트러블 등 일상 속 빈번히 반복되는 증상일수록 더 그렇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증상들이 심각한 질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증상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머리, 얼굴, 상반신, 하반신, 마음 등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어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방치하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증상이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셀프케어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두통. 구체적 증상은 관자놀이 주변이 욱신욱신 쑤신다. 뒷머리에 통증이 있다. 머리 전체가 쪼개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 메스꺼움과 함께 강한 통증이 있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두통에는 뇌나 몸에 이상이 없어도 생기는 1차성 두통과 질병으로 나타나는 2차성 두통이 있습니다. 1차성 두통에는 한쪽 관자놀이 주변이 욱신욱신 아픈 편두통이나 군발 두통, 뒷머리가 꽉 조이는 긴장성 두통 등이 있습니다. 편두통은 특히 30에서 4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생리전 증후군, 기한미, 온도 변화, 비, 소리, 냄새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성 두통은 마비, 건망증, 저림, 경련, 심한 구토, 고열이 함께 나타나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2차성 두통은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 절대로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셀프케어는 이렇게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특히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평소 두통을 앓는다면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면 과다나 부족도 두통의 원인이 되므로 하루 7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바른 수면 생활을 지켜주세요. 두통은 공복으로 혈당이 낮아졌을 때도 종종 나타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음주도 자제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적포도주는 두통을 일으키기 쉬우니 꼭 마셔야 한다면 증류주를 선택하세요. 긴장성 두통을 완화하려면 굽은 등 자세를 하거나 긴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두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 머리가 아플 때는 목욕이나 마사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피 가려움, 염증. 구체적 증상은 두피가 건조하고 가렵다. 두피에서 냄새가 난다. 두피가 끈적거린다. 비듬이 생긴다. 신호가 나타내는 원인은 두피에 생기는 병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이 두피 트러블로 고민합니다. 관리를 잘못했거나 비지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두피와 몸에 말라세제아균이 필요 이상으로 번식합니다. 그 때문에 피부의 지방질산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두피 재생주기가 흐트러지고 가려움이나 끈적임, 두피 건조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면 부족이나 피로 축적 등으로 생활 습관이 깨지거나 지방질을 지나치게 섭취해도 두피 트러블이 생깁니다. 불규칙한 식생활, 자외선 손상, 스트레스, 자신의 두피 상태와 맞지 않는 샴푸나 컨디셔너 사용도 두피 상태를 악화하는 요인입니다. 셀프 케어는 이렇게 두피가 가렵고 끈적거리거나 두피에서 냄새가 난다면 흔히 머리 감는 횟수를 늘리거나 세정력이 강한 샴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피지와 말라세제아균의 균형을 무너뜨려 두피를 건조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리를 감기 전에 빗질을 하여 먼지와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2. 약 38도의 따뜻한 물로 1분 정도 가볍게 헹궈냅니다. 3. 약산성 샴푸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하듯 머리를 감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피부에 남으면 염증의 원인이 되므로 말끔하게 씻어내세요. 머리 감기는 하루 한 번, 밤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4. 모발과 두피를 젖은 채로 내버려 두면 말라세제아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즉시 말리세요. 두피가 건조하다면 머리를 감은 후 두피 전용 에센스를 발라 수분을 보충합니다. 피부 건조. 구체적 증상은 피부가 거칠고 뻣뻣하다. 피부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다. 피부가 당긴다. 피부가 가렵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피부에는 세포 사이를 빈틈없이 메워주는 세라마이드와 각질 표면에 붙은 피지막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분 증발 및 이물질 침입을 막는 장벽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 수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장벽 기능이 떨어지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화, 피부 재생 주기의 흐트러짐, 자외선 손상, 피부에 부담을 주는 스킨케어, 땀을 흘리지 않는 생활, 피지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부 재생 주기는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문제, 스트레스 등으로 흔히 흐트러집니다. 또한 피지 분비가 적은 얼굴 윤곽선 부위, 팔꿈치, 무릎, 정강이, 발바닥 피부도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 외 피부염이나 갑상샘 호르몬 이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셀프 케어는 이렇게 평소 보습에 신경 쓰고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자외선 차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미용 효과가 높은 영양소, 단백질, 필수지방산, 아연, 비타민 B군, 콜라겐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일도 몹시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 재생 주기가 흐트러지고 오래된 각질이 남은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세요.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을 체내에서 만들기 어려워져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재생 주기를 바로잡으려면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적정 시간을 지키는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식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편식이나 과도한 다이어트도 피부 건조의 원인이니 부디 자제하세요. 점, 주근깨, 기미. 구체적 증상. 검은색 혹은 갈색 점이 생긴다. 얼룩덜룩한 점이 점점 더 커진다. 연갈색 반점이 생긴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기미, 주근깨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 색소 침착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점은 멜라닌 세포가 증식하여 생기는 종양에 속합니다. 주근깨는 유전성이지만 점이나 기미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및 식사 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생깁니다. 진피층까지 침입하는 자외선 또한 기미, 주근깨, 점의 원인입니다. 심지어 콜라겐 세포를 파괴하여 주름이나 처짐 등 피부 노화까지 일으키지요. 자외선의 무서운 점은 유전자나 세포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신체는 자외선 자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복구 기능을 작동합니다. 그래도 유전자가 너무 자주 손상되면 멜라닌 세포가 악성화되어 피부암을 일으키니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셀프 케어는 이렇게 기미나 점을 예방하려면 자외선 관리가 필수입니다.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양산, 모자 등을 써서 강한 햇빛을 가능한 한 피하세요.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있으므로 당연히 관리해야 합니다. 점에는 양성과 악성이 있고 악성일 때 피부암이라고 부릅니다. 초기에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점차 점의 농도가 고르지 않거나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말기까지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없기에 병증을 눈치채지 못하는 예도 있지요. 그러니 점의 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갈수록 커진다면 신속히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세요. 눈의 충혈. 구체적 증상. 흰자 위에 실핏줄이 눈에 띈다. 흰자 위가 새빨갛게 물든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흰자 위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하면 눈이 충혈됩니다.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 때문에 이 증상이 많이 발생하지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거나 노화로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아도 눈이 충혈됩니다. 콘택트 렌즈 착용으로 생기는 건조나 상처, 감염되었을 때 자외선 자극도 충혈의 원인입니다. 또한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물질로 생기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바이러스나 세균이 일으킨 감염성 결막염 등
외적 자극으로 나타나는 결막염 충혈도 많습니다. 여성은 눈꺼풀 안쪽에도 눈 화장을 하기에 눈의 수분을 유지하는 눈꺼풀 판샘이 막혀 충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셀프케어는 이렇게 충혈을 막으려면 눈이 피로해질 가능성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볼 때는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자주 눈을 쉬게 해주세요. 눈 마사지나 가벼운 찜질로도 눈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다면 안약을 넣거나 실내 가습에 신경 써서 눈의 건조를 예방하세요. 또한 집중해서 작업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셔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습관도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눈물의 분비를 줄여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니까요. 충혈 외에 가려움증이나 눈꺼풀 붓기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결막염일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으니 꼭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세요. 알쓸건상. 다리 떨기는 다리나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침침한 눈. 구체적 증상.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초점이 맞지 않는다. 뿌옇게 보인다. 안개가 낀 듯 보인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침침한 눈의 주된 원인은 눈의 피로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긴 시간 계속 보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등 눈에 부담을 주는 습관 때문에 눈의 피로가 축적되곤 하지요. 긴 시간 한 자세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나 새우등처럼 등이 굽은 분도 눈의 침침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는 어깨나 목의 결림이 축적되어 근육이 경직되어서입니다. 눈만 침침한 게 아니라 이명, 편두통 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외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물이 부족한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각막의 상처나 건조로 눈이 침침해져서 노안이 진행되어 눈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쇠약해져서 등등이지요. 게다가 백내장이나 녹내장,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어도 눈이 침침해집니다. 셀프케어는 이렇게 자주 눈을 쉬게 해주고 눈 마사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의 피로를 자주 풀어주세요. 어깨와 목 근육 뭉침도 눈이 침침해지는 원인이니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해야 합니다. 또한 콘택트 렌즈 착용 등이 원인이 된 안구 건조증에서도 이 증상이 나타나니 안약을 자주 넣어 눈의 수분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눈이 쉽게 침침해지지 않습니다. 건조 때문에 생긴 각막 상처와 수정체가 탁해지는 백내장, 안압이 상승하는 녹내장, 당뇨병 등으로는 눈이 침침해지니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이어지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세요. 알쓸건상. 하루 3분 동안 복식 호흡만 해도 자율신경이 조절됩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구체적 증상. 소리가 뭉툭하게 들린다. 소리가 작게 들린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귀에 이상이 없어도 기압의 변화로 일시적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작적으로 난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난청을 일으키는 귀병 중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뇌 장애로 급격하게 난청을 일으키는 돌발성 난청이나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되어 뇌 장애로 이어지는 약재성 난청도 있지요. 그 밖에도 삼출성 중이염, 급성 화농성 중이염 등의 중이염이나 이관 협착증, 청신경 종양, 외림 누프 등 난청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은 매우 많습니다. 셀프 케어는 이렇게 수중이나 상공 등 기압의 급격한 변화로 생긴 난청 증상은 하품을 하면 사라집니다. 난청은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사람에게 생기곤 하니 심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은 라이브 공연을 관람하거나 이어폰을 낀 채 큰 소리를 듣는 탓에 뇌의 달팽이관이 손상되어 음영 외상을 겪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평소 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볼륨을 적절히 조절하여 음악을 듣고 조용한 장소에서 귀를 쉬게 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라도 기르려고 애써 보세요. 비타민 B12를 적절하게 섭취해도 난청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난청이 계속되면 질병일 수 있으니 내버려 두지 말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알쓸건상, 심장병 예방에는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코막힘, 가려움, 구체적 증상, 콧속이 부어있다, 코가 막혀 답답하다, 코점막이 가렵다, 콧속이 근질근질하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코막힘의 주된 원인은 감기 등에 의한 감염이나 꽃가루 알레르기 등의 비염입니다. 증상을 완화 혹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혈관 운동성 비염이나 부비동염, 축농증, 비강이나 부비강에 생기는 악성 종양 등의 질병이 코막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고난 비강의 구조적인 문제나 상처, 이물질, 약 부작용으로 코막힘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코가 가려운 원인은 다양합니다. 건조함이나 과도한 코 청소, 코를 푸는 횟수 등 외적 자극으로 점막이 거칠어졌을 때,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혈관 운동성 비염, 비전성 습진 등을 앓을 때 코가 가렵곤 합니다. 셀프 케어는 이렇게 코 막힘을 완화하려면 코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코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코가 뚫리니까요. 또한 멘톨이 함유된 연고 등을 가슴에 발라주어도 코 막힘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코가 막히기 쉬운 분은 비강을 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을 씻어내면 염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코점막은 민감한 부위입니다. 가려움을 일으키는 염증을 방지하려면 외적 자극을 지나치게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려움이 심하거나 증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질병일 수도 있으니 의사의 진찰을 받아 보세요. 알쓸 건상, 아스타크산틴이 풍부한 연어를 드세요. 김이나 점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 구체적 증상은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난다. 만성적으로 강한 입냄새가 난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입냄새는 대개 공복일 때
긴장할 때 기상 직후 등에서 생리적인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타액의 분비가 줄면 구취의 원인 물질이 되는 휘발성 유황화학물이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생리나 임신 등 호르몬 변화로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는 치주병이나 충치, 치석 등 치아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외에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간과 코, 목 질환, 당뇨병 등 전신 질환을 앓을 때도 입냄새가 나곤 합니다. 셀프 케어는 이렇게 타액이 모자라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고 입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물을 자주 마셔서 입속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 주세요. 또한 입안이 비위생적이어도 세균이 잘 번식하고 입냄새 원인이 됩니다. 매일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애쓰세요. 양치를 해도 만성적으로 입냄새가 난다면 치아나 코의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 구강암 등 심각한 질병이 원인일 때도 있으니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알쓸건상. 휴일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휴일에 몰아서 자는 습관은 피로가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목결림. 구체적 증상. 목이 결리고 아프다. 목 주변이 차갑고 굳어 있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긴 시간 보거나 같은 자세를 쭉 유지하는 습관은 목에 강한 부담을 줍니다. 그 때문에 목 근육이 결리는 것이고요. 결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림이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냉증이 생겨 목 근육은 점점 더 굳어갑니다. 그럴수록 목을 통과하는 혈액이나 신경, 림프 흐름이 정체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욱이 목을 통해 머리에서 몸으로 뻗어있는 중요한 자율신경마저 장애가 생겨 균형이 깨지기 쉽고 두통, 눈의 피로, 현기증,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셀프케어는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목 근육은 매우 결리기 쉬운 곳입니다. 가능한 한 목이나 어깨의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으로 근육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나 근육을 늘려주면 목과 어깨 결림은 자연스레 개선됩니다. 특히 여성은 갱년기 장애나 자율 신경기능 이상으로 목 결림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평소에 컨디션 관리를 잘해 주세요. 목이나 어깨의 결림을 내버려 두면 목을 젖히는 동작을 할 때 위화감이 들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팔이 나른한 증상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알쓸건상. 개봉한 화장품은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세요. 두근거림, 숨참, 숨막힘. 구체적 증상.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이유 없이 숨을 쉬기가 어렵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두근거림, 숨참의 원인은 주로 심장이나 혈관 문제에 관련된 질병으로 예상됩니다. 심장 질환으로는 부정맥,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앓는 분은 가슴 통증이나 현기증, 실신을 겪기도 합니다. 혈관 질환으로는 대동맥류, 하지정맥류,
대동, 맥박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이상이나 갱년기 장애, 빈혈, 시민성 요인으로 두근거림, 숨참이 생기기도 하지요. 숨막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폐와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관련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 질환으로는 기관지염, 기흉, 폐렴 등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는 협심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성 공황장애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셀프케어는 이렇게 두근거림, 숨참이 발생하면 바로 멈춰서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종종 증상이 나타난다면 질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숨을 잘 내쉴 수 없거나 구분 등 때문에 장기가 눌리거나 스트레스로 횡격막과 늑골의 움직임이 나빠지거나 하는 등 생활 습관과 관련한 병증으로 숨막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이 아니라 시민성이나 생활 습관이 숨막힘의 원인이라면 규칙적인 생활, 올바른 자세, 운동 같은 좋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알쓸 건상. 입꼬리를 올리면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어 안정감이 생깁니다. 몸이 나른하다. 구체적 증상은 언제나 피곤하다.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움직이기가 귀찮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나른함이나 피로감은 대개 만성 피로나 자율신경장애, 저혈압, 빈혈, 저영양 등이 원인입니다. 심장이나 폐질환, 호르몬 이상, 갱년기 장애, 당뇨병 등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 나른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심민성 요인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을 앓는 사람들은 꽤 높은 비율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질병이니 그냥 쉬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셀프케어는 이렇게 목요, 아로마요법, 경혈, 누르기 등 자신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심신을 릴렉스해 보세요. 나른함이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운동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여성의 만성적인 나른함의 원인에는 결핍성 빈혈이 있습니다. 여성은 생리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평소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도록 음식, 간, 살코기, 바지락, 굴, 콩제품, 해조류 등과 영양제 등으로 꾸준히 보충해 주세요. 오랜 기간 나른함이나 피곤함이 이어지면 질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꼭 의사의 진찰을 받아 보세요. 알쓸건상. 잘 때는 방안을 어둡게 해서 뇌와 눈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손저림, 운동 기능의 이상. 구체적 증상. 찌릿찌릿하고 따끔한 느낌이 든다. 감각이 묻어져 통증이나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움직이기 어렵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손저림에는 손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감각 이상과 힘을 주기 어려워지는 운동마비로 나뉩니다. 나쁜 자세나 같은 동작을 반복해 근육과 신경을 혹사하면
뭉침이 생겨 손이 저리고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생기지요. 특히 40견, 50견 등 심한 어깨 결림이나 목의 결림으로 발이나 손신경에 장애가 생겨 저림 증상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증상이 만성화되고 자꾸 재발한다면 뇌, 척수, 손의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일지도 모릅니다. 뇌와 관련한 병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파킨스병이 있습니다. 셀프케어는 이렇게 어깨나 목의 결림이 심해지면 손이 저리고 원활하게 손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애써야 합니다. 다만 손이나 팔저림은 심각한 질병일 가능성도 있으니 의사의 진찰을 받아 보세요.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도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으로 손을 혹사하는 직업을 가진 분은 손의 신경에 이상이 일어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리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휴식을 취해 가능한 한 손의 부담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알쓸건상.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노래를 불러 보세요. 어깨 통증. 구체적 증상. 팔을 들면 불편함과 통증이 느껴진다.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격한 운동이나 사고 등으로 어깨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어깨뼈 근처에 있는 팔뼈가 분리되는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노화로 어깨 근육과 힘줄, 관절포가 쇠약해져도 40견, 50견이 발생합니다. 40견, 50견은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팔을 움직였을 때 갑자기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한쪽에만 일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발뚝이나 손끝까지 아플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둔한 통증으로 변하며 어깨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데 특히 뒤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셀프케어는 이렇게 40견, 50견은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때 반드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안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그 부위를 차게 해보세요. 그러면 통증이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발병 후 4에서 5일이 지나 둔통으로 변하면 적극적으로 어깨를 움직여야 합니다. 핫팩이나 온열, 찜질팩 등으로 어깨를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포인트이니 꼭 기억하세요. 통증이 있는 팔로 500g에서 1kg 무게의 물을 채운 페트병이나 바벨을 들고 허리를 굽혀 좌우로 천천히 흔드는 진자 운동을 해보세요.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깨 통증이 건판 단열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우선 의사의 진찰부터 받으세요. 운동량이 줄면 어깨 기능이 약해지기 쉬우니 규칙적인 운동으로 어깨 근육과 힘줄 건강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알쓸건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세요. 허리 통증, 위화감, 저림. 구체적 증상. 만성 허리 통증이 있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 허리 주변 근육에서 위화감을 느낀다. 허리가 붓는다. 허리부터 다리까지 저리다. 허리에 저리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 신호가 나타나는 원인. 요통의 약 85%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비특이성을 지녔습니다.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사물을 보거나 나쁜 자세를 취해 쌓인 근육의 피로, 스트레스가 원인인 시민성 요통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은 더 쉽게 생겨납니다. 특히 여성은 생리나 임신이 원인일 때도 많지요. 등뼈 변형이나 종양 등으로 허리 주변 신경이 눌려 생기는 척추와 뼈 관절 질병, 소화기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내장 질환도 요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리 저림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리 주변 신경에 장애가 있을 때, 뼈와 근육, 힘줄, 혈류 등의 장애가 있을 때, 자궁과 신장 등 주변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중 자골신경이 자극받고 눌려 생기는 자골신경통이 가장 흔히 나타납니다. 셀프케어는 이렇게 요통은 피곤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통증, 심한 통증,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요통이라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허리 저림은 여러 가지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병증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참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평소에도 피로를 쌓지 말고 허리 근육이나 뼈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자제하세요. 스트레스를 제때제때 푸는 생활 습관 또한 요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므로 뼈와 신경에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 주세요. 알쓸건상. 초조한 기분에 사로잡혔다면 김이나 우유를 드셔 보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미루고 내버려 두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나만 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